자, 사례 문제 8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촬영하는 걸로 해요. 네. 자, 사례 문제 8번. A는 김영피 보험자이고 H보험에 자동차 보험 전담보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A는 김영피 보험자고, 자, 전담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대인배상 1, 2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손이나 사상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상 들어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타차담보 특약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타차담보 특약을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전담보는 아니에요. 이건 특약이기 때문에. 보통 보험 약관에서 하는 게 대임 1, 2, 자선, 자상, 무보험, 그 다음에 대물 차량. 여기가 기본이에요. 대물 차량까지. 그래서 타차담보 특약은 기본 약관에 있는 게 아니고 타차담보 특약은 특별 약관에 있어요. 뒤에. 특약에 전담보되어 있다는 거죠. A는 운전 면허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동차를 운전 중 무단횡단지를 이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했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차량 대물은 이제 공부 안 할게요. 왜냐면 차량 대물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좀 더 시야가 좋긴 좋지만 혼동하니까. 대인배상 1, 2. 자, 대인배상 1에서 면책해버리면 어디서 돈이 나간다고요? 정보장사에서 나가는데, 정부는, 그죠? 사고를 낸 놈이 돈 안 준다고 해서 정부 나가는 건 싫다 그랬죠. 그럼 정부에서 돈 나가는 것은 뭐였어요? 무보험, 뺑소니, 절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결론 위주로 빨리 공부를 해야 딱 보자마자 정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운행자의 의의가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결론 떼려면 안 돼. 그냥 결론으로 뭐냐 하는 거죠. 정말 정부정사업에서 돈 나가는 게 뭐냐? 뺑소니, 무보험, 대인배상 원도 안 됐다 이거죠. 절취. 이렇게만 빨리 생각하면 이런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 여기서는 나간다고. 보상이 된다고. 뭐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뭐가 없다 그랬죠? 제가 면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 그러면 대인배상 2는 뭐냐? 면책이. 무면허 운전하면 면책이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면허 운전했어도 보상이 돼요. 보상이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부책이라고 써요.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부책은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면책이냐 부책이냐. 보상 책임을 면한다. 면책.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책. 그래서 면부책이란 말을 쓰는 건 실무서. 그 다음에 의도 부책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자, 무면허가 중과실 사고예요. 근데 상해보험사는 중과실 면책 불가거든요. 이게 보험계약법 조항이라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에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을 면책할 수 없다라고 딱 가했는데 그게 가행법규야. 따라서
자손, 자상, 무상에서는 중과실을 면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이거잖아요. 대인배상원에서는 보상이 되고 대인배상2만 면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타이틀이 대인배상 1과 2의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죠. 1은 면책 사유가 없다, 2는 면책 사유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김영필보험자는 A고 M보험에서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이라는 거죠. 자. 자,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이 되면 대인배상원에서는 부책이에요. 왜? 대인배상원에서 면책하면 정부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대인배상원, 모보험, 뱅손이, 그 다음에 절취운전사고 요것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나가는데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서 그러면 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인배상 2,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자손, 자상, 무상 다 면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면허 운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무면허 운전은 자손, 자상, 무상에서는 보상이 되는데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이 위배되어 버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대인배상 1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긴 거를 실무자들은 짧게 은어처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보험상해 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무상이 어떠고 자기 자동차 상해를 하지 않고 자상 이렇게 하고 자기 신체 사고를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약자로. 그러면 가족 한정 운전 특약 이렇게 쓴 사람이 실무사가 없어요. 야 가특이 번이잖아 이렇게. 응? 가특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가족이 운전 중 사고만 담보를 한다. 뭘 제외하고는 대인배상 1은 누가 운전하든 보상이 되지만 대인배상 1을 제외하고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차이점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좀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가 자배법을 보겠습니다. 자, 자배법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거나 아니면 보장한다는 거예요. 배상은 가해자가 배상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가해자가 뺑소니거나 무보험이거나 절취운전일 땐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해서 그 자배법이다라고 해서 실무에서는 자배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자배법에 보면 1조는 목적이에요. 2조는 용어 설명이에요. 설명에서 운행자 책임이. 4조가 민법 준용이에요. 자, 이런 준용 조항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끝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주택에 관한 쭉 번역해놓고 마지막에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을 따른다. 그럼 민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법조문 제일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4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3조만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민법
이것만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민법 뭐의 특별법이에요? 750조, 758조 이런 것들의 특별법이다. 그러면 이제 5조 이하부터는 뭐자는 거예요? 5조 이하는 뭐냐? 민법의 특별법이 아니에요. 왜? 대인배상 원에 대한 거죠. 대인배상 원.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특별법이. 그 다음에 행정법의 특별법이. 자, 뭘 하지 않으면 벌금 물리고, 뭘 하지 않으면 강제력 사항이 있죠. 이건 행정법. 따라서 5조 이거는 자, 교통사고 그 모든 피해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교통사고의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보험 가입한 차든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든 차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키는 거니까 자동차 보험 들어있는 차만 물어주고 자동차 보험 안 들어있는 사람은 가해자가 안 물어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에 들었든 보험에 들지 않았든 똑같이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대인배상 원만 구속한다. 그래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특단의 사유라는 것은 뭐냐? 대인배상 원, 투에서 적용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다면 5조 이하는 모두 원만 구속한다는 거죠. 그 자배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배법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보험계약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다. 행정법의 특별법이다. 이런 말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은 3조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조부터는 보험계약법의 특별법인데 이런 가입을 가입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죠. 이거는 행정법의 특징이다. 행정법의 특징.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조 이하는 대인배상 2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 한은, 그죠?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 적용된다라는 조항이 없는 한은 다른 조항이 없으면 대인배상 원만 구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직접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청구권이에요. 근데 직접 청구권은 대인배상 1도 있고 대인배상 2도 있고 대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상계,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대인배상 1만 해당이 된다. 자, 피해자가 제3자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압류하면서
압류 명령하고 전부 명령을 하겠죠. 압류라고 하는 것은 돈 주지 말라는 거고, 전부 명령은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자, 하는데, 대인배송원은 법에서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저런 판사가 대인배상 원투를 몰라가지고 구분 못해가지고 원투 다 모두 압류를 걸어놓고 전부 명령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원까지 제3자한테 주면은 비체변제다. 그러니까 대인배상 원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압류가 됐고 제3자가 전부 명령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준다? 대인배상 피해자한테 줘야 된다. 피해자한테. 자,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압류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양도해. 양도 안 하면 너 깡패 동원해가지고 뒤에 조폭들 몇 개 넣어놓고 야 도장 찍어 하면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무효다는 거예요. 뭐가? 대인배상원이. 대인배상원은 무효다. 근데 양도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양도되는 거죠. 그럼 뭐와 구분해야 되냐면 보험자 대위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상해에서 먼저 돈을 주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갖는 대인배상원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느냐?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거는 양도가 아니고 법률상 대위니까.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갑돌이하고 을이 있는데 얘가 자시 70%예요. 얘가 가시 30%예요. 그러면 여기서 30% 받기 뭐하니까 여기서 나는 H보험에서 자동차 상해로 100% 받겠다. 청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보험회사한테, M보험회사한테 청구했더니, 아마 대인배상원은 양도 금지됐으니까 못 주겠다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양도 조항이 아니고 보험자 대위에 의한 거니까 양도 조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청구할 수 있어. 자, 보험자 대위는 오케이다고. 보험자 대위. 왜냐하면 우리가 양도라는 개념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오케이 해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여기서는 70% 받았는데 여기는 100%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매법에서 목적하는 바를 다 달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도 양도 규정이 걸리냐? 그때는 안 걸려요. 왜? 지금 뭘 걸리는 거죠? 지금? 뭘 지금 하는 거죠? 피해자가 최소한의 치료를 받도록 가져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대리해서 청구하는 것은 양도 조항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양도 조항이 걸린다는 것은 뭐예요? 피해자한테 나가야 할 돈을 피해자 치료도 못 받고 제3자가 가져가는 건 금하겠다는 조항이죠. 그래서 양도 금지 조항이에요. 시험 문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수험생도 다 틀려요. 배워요. 수없이 배워요. 근데 계산 문제 안 풀어보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상계는 뭐예요? 얘가 돈 빌려간 놈이 있었어. 돈 빌려갔는데 얘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1억 빌려가지고 못 갚고 있는데 돈 줄 게 있어. 야, 쌤 해서 안 줘버리면 얘는 치료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류나 상계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돈이 최소한 가서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인배상원에 사망보험금은 갈 수 있도록, 대인배상원에 후유장애 보험금은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거지. 근데 압류, 상계, 양도 금지가 대인배상 2에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인배상 2는 압류 가능해, 상계 가능해, 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를 그런 거예요. 자, 공부라는 게 그래요. 하나씩 공부해 나가서 결국은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씩 할 때 스치고 지나고 까먹고, 스치고 까먹고, 오늘 가면 또 까먹고, 뭐 가긴 가요. 그것까지. 근데 가서 보면 이제 종합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어있는데 뭘 종합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다독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이해력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샤프해. 그 사람이 다섯 번 읽을 때 내가 10번 읽으면 돼. 근데 안 한단 말이야. 책을 뭐 읽는 게 아니라 안 되면은 그 내가 지금 노트한 거 있잖아. 그것만 열심히 외우고 있고. 그러잖아. 대인배상원은 양도 안 되고 상계 안 되고 압류 안 된다. 근데 대인배상은 가능하다. 이 조문을 못 외워서 나중에 못하면은 그 말이 이제 서로가 민심을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지. 그 정도도 공부 안 할 건데 왜 앉아 있냐고. 어차피 학원 수강생들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학원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서당처럼 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공부해서 업계에 나가서 청담에서 선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실력 있겠네. 우연히 딴 건 아니네. 이렇게 좀 대우받고 싶은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게 꿈인데. 뭐 와서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냐고. 딴 데 가서 죽고 외우세요. 이것만 배우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찍어서 합격하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서 그래야 면부책 사고도 하고 남이 못하는 사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배우면 거기다 접목하는 거니까 제발 읽어라는 얘기예요. 책도 읽기 싫으면 노트라도 읽어라. 그러면 오늘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대인배상원은 면책이 없다. 대인배상2는 면책이 있다. 대인배상1은 가특 위반도 없다. 대인배상2는 가특 위반이 있다. 그 다음에 대인배상1은 압류 상계 금지되어 있다. 대인배상2는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대인배상2는 보험금 안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대인배상1은 어떻든 다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 네? 자, 가불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월급날이 25일이에요. 근데 15일쯤 보니까 무슨 일이 올해 뭐가 터져갖고 부모님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다 써버려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실에 가서 삐죽삐죽 해가지고 어렵게 말을 꺼내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불금이요. 가불금 주라 할 때 당당히 온 놈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그럴 테니까 바로 주면은 좋은데 거기서 한 장 내놓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왜? 그래도 자존심 상한데 거기다가 자존심 상한 얘기 해놓으면 지는 그렇겠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가불금. 미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불금을 줬어요. 그 월급날 되니까 월급에서 까요, 안 까요? 당연히 까죠. 그때 왜 까지 아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가불금 미리 주는 돈. 계속 까. 그게 가불금 제도예요. 자, 그러면 자배법상 가불금 제도는 똑같이 미리 지급한다는 거예요. 미리 지급한 손배금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다. 그건 나중에 1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빼고 7천 주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가불금이야. 그런데 왜 당연한 것들을 법에다 규정해 놨을까 하는 거죠. 법에다 규정했을까. 자, 이런 겁니다. 88 올림픽. 올림픽 여기가 뭐예요 이제? 아파트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가 강이고 술판이라고. 한강 다리 밑에서 여름에요. 모기도 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기 참 좋아요. 네? 막걸리 먹기 좋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려니까 요렇게 해서 한 2km 떨어져서 이제 가야 되니까 술 먹은 김에 바로 가버려. 그래서 저기서 사고 나면 축은 물론 사망한 게 나을 수도 있죠. 최소한 중상이고 거의 죽어요. 왜? 밤 12시에요. 장식 저 100km잖아요. 100km 달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달려요. 140 달려요. 근데 사고 나면 모든 차가 어떻게 돼요? 90km에. 사고 나면 모든 차가 90km라니까. 지가 120km 달려놓고 거기가 제한속도가 얼마예요? 그럼 60km면 제가 60km 달렸습니다. 거짓말해요.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얘 과실이 0%, 얘 과실이 100%가 돼버려요. 왜?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밤에, 그죠? 밤에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100대 빵 처리합니다. 근데 100대 빵일지 5%도 과실이 있을지 이거는 주변이 어떻게 됐느냐. 교각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진짜 100대 빵이고, 교각사이가 아니고 상당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밝았었다. 뭐 이런 걸 입증하면 낮에 부당횡단할 때 사고 나면 10에서 20년 나라도 과실을 잡아야. 근데 보험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절대적으로 과실을, 소송 가서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자, 자동차보험 약관에 과실상계후 손배금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까지는 준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 운전자가 과실 5%만 인정해도 치료비 전액을 줘야 돼요.
근데 소송해버리면요. 설령 소송해보면 2년, 3년 걸리겠죠?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처리하겠죠? 본인 돈으로 다 처리하겠죠? 그리고 소송을 통하면 과실 5% 나오잖아요. 그러면 치료비 5%만 주면 돼요. 소송에서는.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덜 하는데 공제 같은 경우는 과실 10%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무조건 소송한다고 봐요. 왜? 소송에서 이기면 과실 10%밖에, 치료비 10%밖에 안 주는데 그냥 해줘 버리면 약관에서. 그러니까 과실상교 치료비, 손배금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를 준다는 조항은 약관 조항이지 법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원이 상담했는데도 지금 소송 가서 채무분쟁 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자가 속도 위반이거나 이런 게 잡혀잖아요. 그래도 가. 아니 이제 우리 직원은 그러죠. 아니 가해차가 속도 위반이고 막 그런데 왜 10%도 과실인데 갑니까? 그 나쁜 새끼들. 아니 나쁜 새끼들이 한 게 아니라 그게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 주면 인정해버리면 치료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의료보험 처리를 다 만약 지불부정 안 하면 의료보험 처리 다 해야겠죠. 그럼 의료보험공단에 들어올 때는 10%밖에 안 들어온다. 왜? 우리는 지불부정 안 했으니까. 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게 가불금 제도예요. 자, 가불금 제도는 뭐냐면 손배책임 유무가 얘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가해자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보험회사가 우리는 무과실이라고 인정해서 돈 하나도 안 줘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죠? 치료 못 받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불금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가불기의 가불금 제도인데, 자, 가불금은 치료비는 자 대인배상 원만 들어있는 차하고 대인배상 원, 투가 들어있는 차가 있겠죠. 그러면 원, 투가 들어있다면 치료비 전액이라는 거예요. 원, 투가 들어있다면 치료비 전액. 그러면 원밖에 안 들어있다. 그러면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전액. 그래서 뭘 물어보냐 그러면 피해자한테 네 재산 얼마 있어요? 물어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자마자 그죠? 손해사용자들이 처음에 하자마자 지불 보정해주면 돈이 얼마 없잖아요. 수수료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러면 치료 다 끝날 때쯤 돼서 해가지고 한 번 청구해요. 그리고 가불금 청구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절대 네 앞으로 재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기면 구상 들어오는데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다 해줘요. 보험회사가 한 게 아니라 정부보장사업. 자, 예를 들어 현대상에 들어있는 차였다. 근데 꽝 쳤어. 근데 얘가 손배책임이 있냐 없냐가 다툼이 됐어. 근데 현대상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손배책임 유무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거 있죠. 자,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됐어. 얘가 신호위반이다. 그러면 재판에 갈 것도 없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판례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성 침범이었다는 것만 입증되면 이미 판례가 백대빵이 판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끝나. 그런데 저쪽 중앙성 침범인데 저것도 신호 위반이다. 저것도 속도 위반이다.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했다. 이런 다툼이 생기면 이제는 보험금 준다는, 이제 치료비를 준다는 거죠. 어디까지? 재판이 끝나서 손배책이 없다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치료비를 다 줘야 된다. 원투가 들어있을 때는 원투 범위 내에서, 원만 들어있을 때는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더 많이 나갔다면 환수하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많이 나간 게 뭐겠어요? 손배 책임이 없다. 전액 환수죠. 근데 피해자한테 갔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환수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거죠. 왜? 보험회사가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100% 주니까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강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불금 제도다. 자, 가불금 제도는 치료비의 대인배상 원, 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비, 휴업손해하고 상실 수익이 있다면 이거는 원 범위 내에서 나가고 치료비는 원만 들어있으면 원 범위 내에서, 원투 들어있으면 원투 범위 내에서 치료비 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막 다쳐가지고 이제 다쳤는데 이제 형제들이 막 그걸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막 돈 내가지고 하고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불금 청구해 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막 머리부터 해서 온몸이 다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치료비가 막 억 단위가 넘어가요. 억 단위가. 그러더라 막 형제들이 해서 맨날 저 개새끼 소새끼 막 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 새끼 뭐 평생을 그러고 맨날 욕도 먹고 하는 거죠. 자, 대인배상 원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정보보장 사업을 공부했습니다. 자, 정보보장 사업에 대해서 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막 들어가는 것보다 빨리 전체 감각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전체 감각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디테일한 거는 아는데 전체 감각이 없으면요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사 애들은 처음부터 전체나 관계, 유기적 관계를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습관화되고 공부해야만이 동치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슬라이슬로 그냥 낮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유기적으로 안 보니까, 전체를 안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데, 지나가서 사례 문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 8월 달에 해요, 사례를. 왜? 3, 4월 달에 하면 딴 데로 가버리니까요, 학원 선생들이. 거기 가면 멘붕이야. 하루빨리 오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홍보를 잘해. 홍보를 믿기가 좋아. 루어가 빨간색, 파란색 막 해가지고 딱 던지면 막 고기들이 막 아이고 색깔 이쁘다라고 바로 보는. 자,
정부보장 사업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정부보장 사업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3개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시작. 절취, 뺑소니, 무보험. 그러니까 정부보장 사업 그러면 무보험, 뺑소니, 절취 이 얘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무보험을 들어갔을 때 그림을 하나 보면 돼. 그림이 자. 자, 제1조건이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피해자야 돼. 그럼 뭐는 정보보장 사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경운기 안 돼. 탱크, 전차 안 돼. 포크레인, 무한궤도식이라 해가지고 탱크 바퀴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무한궤도식이에요. 이렇게 뺑뺑뺑 철이 돌아가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이걸 무한궤도식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에 무한궤도식 이렇게 나왔는데 무한궤도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무한궤도란 말 자체를 몰라갖고 그죠? 그러면 무한궤도식의 특징이 뭐겠어요? 고속으로 가요, 안 가요? 고속으로 가려면 바퀴여야 돼요. 바퀴. 그러니까 무한궤도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고속으로 자동차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속으로 안 가고 가봐야 20, 30km 가니까 자동차에서 사고 낼 일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보험으로 할 필요도 없고 자배법을 적용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기계 중에서 자배법을 적용해야 되는 자동차는 뭐냐? 다 타이어가 달렸어. 다 타이어가 달렸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트럭하고 똑같이 달려. 몇 킬로? 120km. 도로를. 그 뭐야? 타이어식 기준기. 그지? 타이어식 타이어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한궤도식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다. 딱 생각해야 된다. 솔라이드는 뭐예요? 솔라이드는 딱딱한 타이어가 아니고 타이어는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플라스틱으로만 다 돼 있는 바퀴. 전체가 플라스로 돼 있는 바퀴. 솔라이드식. 그러면 그거는 도로를 거의 잘 운전 10km, 20km 이상에는 못 가요. 타이어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다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모르겠으면 타이어식 이게 붙어 있어. 그러면은 콘크리트 믹서기 타이어 붙었어 안 붙었어? 붙어 있죠. 덤프트럭은 그럼 다 이렇게 잘 보죠. 덤프트럭도요. 화물 자동차는 우리가 화물 자동차를 보는데 덤프트럭은 중기로 봐요. 건설기계로 본다. 건설기계. 그래서 건설기계인데 타이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고속으로 달리고 고속으로 달린다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라고. 두 번째. 대인배상원이 가입이 강제돼야 된다는. 그러면 대인배상원이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 좀 자배법상의 자동차는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자동차가 뭐냐? 미군차, 연합군차. 자, 군에서만 운행차. 항만에서만 운행한다든가 가끔씩
비행기 타러 가면 활주로에서만 움직이는 버스 있죠? 그거는 자율법 적용 안 돼요. 왜? 활주로에서 사고 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자동차 피해자는 정보보장 사업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활주로에 운영한 자동차에 다쳤다. 그러면 자배법 적용은 받아요. 저기니까. 근데 정보보장 사업은 못 받아.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거기 활주로 공항 관리하는 차 있을 거 아니야. 꼭 대한항공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대한항공 소유 차면 대한항공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도 공용을 쓰는 버스라면 공항관리공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소송을 청구해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미군이나 연합군차는 어디서 받아야 될까?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청구하는 거야. 국가심의위원회에 청구하고, 국가심의위원회 마음에 안 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자, 그 다음에 뭘까 하는 거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배법상 청구권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공동운행자나 운전보조자 같은 사람은 정보보장 사업을 청구할 수 없어. 왜? 자율법상 손배 책임을 안 지고 자율법상 손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여기는 누구냐? 운전보조자, 공동운행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운행 이외의 사고. 운행 이외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는 거죠. 대인배상원에서 보상이 안 되는 사고야 되죠. 그래서 무보험, 뺑소니, 그 다음에 절취. 자, 정부보장 사업을 할 때, 자, 보세요. 정부보장 사업을 할 때 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자꾸 외워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서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정부보장 사업이 뭐냐? 그것만 빨리빨리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정부보장 사업 파악은 뭐냐면 보험금이 대인배상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부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인배상원과 정보보장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출제할 때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안 나온다. 그런 문제를 많이 개발을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쉬워지는 거죠. 남들은 별로 못 썼는데 나는 썼다. 이거잖아요.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 이번 교재에 이게 추가됐습니다. 이번 교재에 이번 추가됐어요. 자, 책은 이거 다 공부하고 나서 또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대인배상원은 자, 대인배상원은 그 가해차 보험회사에 청구하죠. 그런데 정부가요, 손보협회에 위탁을 해서 손보협회는 올 손보사에다가 다시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보장사업은 어디다 청구합니까? 아무 보험회사에 가서 청구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돼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보험회사 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보통은 뭡니까? 내 차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그죠? 왜?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손해는 무상에서 받으니까 무상보험회사한테 가서 청구하면 대인배상 1은 정부보장사업에서 청구하고 대인배상 2는 무상에서 하고,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 나가는 건지 무상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돈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정부보장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무보험상에 들어있으면 무보험상해담보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돈을 다 주고 정부보장사업에다가 가서 그걸 가져오는 그런 형태. 두 번째, 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거죠.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일부를. 그러면 봅시다. 자, 손배금이 2억이다는 거예요. 사망사고에서. 그래서 대인배상 1 한도가 1.5억이다. 근데 가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자 2억에서 2천을 빼니까 1억 8천이고 한도가 1억 5천이니까 대인배상원에서는 1억 5천을 줘요. 그러면 2천 플러스 1억 5천 해서 1억 7천을 받는 거죠. 손배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손배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 1억 5천에서 2천을 빼서 1억 3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배금에서 빼기 때문에 보상한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보상을 청구할 때는 항상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이 뭘 해야 되냐? 정부보장사업을 먼저 받고 나중에 합의를 해야 돼. 순서가 정부보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피해 가해자하고 합의를 해요. 따라서 정부보장사업을 청구를 할 수 있을 때 형사합의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합의를 미리 하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다 빼버린다. 정부보장사업에 다 빼버려요. 채권 양도를 받으면 됩니까? 안 돼요. 채권 양도를 받아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자, 아까 뭐예요? 뺑소니 쳐가지고 이제 뺑소니 걸리면 대인배상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걸렸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무보험.
절치운전자 이렇게 해서 정부보장사업을 받을 때는 형사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부보장을 받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형사비를 무조건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보장사업을 먼저 받고 나중에 형사비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C이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70%고 얘가 30%다 과실이. 그러면 A, B가 있고 70대 3인인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손배금을 했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다면 그래서 100%를 다 지급했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뭘 해야 되죠? 얘한테 30%만큼을 구상해야 되겠죠. 이 구상권은 연대 채무자 간의 구상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언제 시작하냐면 보험금 지급할 때부터. 그러니까 대상 책임은 연대 채무자 간의 구상권이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둘일 때 한 사람이 다 물어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일부 청구 물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할까요? 야,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둘이서 한 대씩 때렸어. 다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때려가지고 얘가 다 졌었어. 근데 얘가 물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도 반푼 대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너도 반절 대 새끼야 라고 하는 마음이 시험장에서 너도 반절 대 새끼야 라고 청구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뭐예요? 연대 채무자 간의 구상. 이렇게 멋있게 써야 된다. 연대 채무자 간의 구상권. 이거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냐는 거죠. 이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해요. 이건 사고 발생 시가 아니고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지급 시. 그리고 분담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죠. 자, 그런데 얘도 보험이 안 들었고 얘도 보험이 안 들었어요. 둘 다. 그래서 얘한테 정보보장 사업을 줬어요. 그리고 뭘 이제 가져오면 정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갖는 권리를 가져오는 거죠. 얘한테 돈 주고 얘가 갖는 권리를 가져올 거 아니야. 아까는 가해자가 돈 주고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갖는 권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손배 청구권의 대위라고. 따라서 소멸시효는 3년이고 사고 발생 시부터는. 자, 세 가지 차이점. 나중에 지금 우리가 정보보장 사업이 필요해서 좀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2달 마지막쯤 돼서 구상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구상권을 모르는데 구상권 하니까 좀 어렵겠죠. 근데 거기 가서 또 정보보장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노트에 넣고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상권 하면서 정보보장 사업하고 또 저거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처음에 듣는 분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여기서 또 여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강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구상권 강의하는데 잘 이해 못합니다. 구상권 3시간 동안 할 거야 나중에. 그래서 한 번 들을 때는 뭐만지 모르고 2번 들을 때 이제 저 아까 뒤에 거 다 배웠으니까 앞에 설명하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형부장 사업과 관련된 거는 강의 않고 딴 데 강의하면 시험 문제가 뭐 여기 중구난방 돼 버릴 거니까 파트별로 하다 보면 뒤에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의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써놓자. 그거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해 못한다고 디스어포인트 해가지고 막 술 난 2병 먹고 나는 왜 그럴까? 아니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왜냐면 뒤에서 강의할 놈, 뒤에서 하는 거를 이 파트에서 또 관련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2개가 정부보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